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심극한 정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매우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면 매우 놀라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무질서 속의 질서를 설명하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이 중심극한 정리는 전통적인 통계학 기법의 백번과 같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통계 기법들을 뜯어서 살펴보면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하지 않은 게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가 아닌 어떤 모집단이라도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인 대표본을 뽑으면 해당 데이터는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코로나 감염 후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X축은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이며 Y축은 발생 빈도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보면 평균적으로 감염 후 5일 정도 후에 증상이 발현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어떤 경우는 20일이 넘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비정규분포 형태를 보이는 것이죠. 모집단이 이처럼 오른쪽으로 긴 꼬리가 나타내는 비정규분포일 때 여기서 30개 이상의 표본을 뽑으면 표본의 데이터는 정규분포가 될까요? 사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원래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라면 표본의 개수가 30개가 아니라 300개 또는 3000개를 뽑는다고 그 표본이 정규분포에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오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평균이라는 단어를 강구하는 데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심극한 정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모집단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큰 표본을 계속 뽑을 때마다 그 표본의 평균들을 조사해 보면 그 표본의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표본의 평균으로 만든 정규 분포의 그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인 뮤와 같고 분산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 n배 작아진다고 증명이 돼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좌상단에 보이는 그 초록색 분포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생긴 모양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우리말로는 일량 분포 또는 균등 분포라고 합니다. X축에는 확률 변수, Y축에는 발생 확률을 표시할 때 모든 값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모두 동일한 분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0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쓰여있는 탁구공 중에서 한 개의 공을 무작위로 뽑는 경우 모든 값들이 나타날 확률은 101분의 1로 동일하죠. 50번 탁구공이 0번 탁구공보다 더 자주 뽑히지는 않습니다. 모두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유니폼 분포에서 데이터를 30개 뽑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유니폼 분포 형태가 나타납니다. 샘플 개수가 아주 많지 않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니폼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더 뽑아보면 좀 달라질까요? 이제 또다시 30개를 더 뽑아봤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60개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표본의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유니폼 형태가 더 공고해지는 것이지 정규 분포와는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를 더 많이 뽑아볼수록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면 할수록 원래 모집단과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 모양이 될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자, 이제는 유니폼 분포에서 뽑은 30개 표본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개별값들이 얻어질 확률은 모두 101분의 1로 같으며 랜덤으로 30개를 뽑아서 그 평균을 조사하면 대략 어느 정도 값이 나올까요? 30개의 값 중에는 0이나 1과 같은 작은 값도 있을 것이고 40, 50, 60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의 값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90이나 100과 같은 큰 값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 값들의 평균은 대략 50언저리에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매번 표본을 뽑을 때마다 선택되는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평균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50 근처의 평균이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1이나 2
같은 매우 작은 평균이나 또는 95나 100처럼 매우 큰 평균을 가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 겁니다. 이처럼 표본의 평균들도 항상 동일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포를 띠게 되는데 아마 50 근처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 5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며 또 좌우로 갈수록 빈도가 감소해가는 정규 분포의 모습이 얻어질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데이터는 원래 모집단의 분포를 따라가겠지만 거기서 뽑은 표본 평균의 분포는 대략적으로 정규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유니폼 분포의 또 다른 예제인 주사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눈금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1에서부터 6까지 있는데 모든 눈금이 나타날 가능성은 6분의 1로 동일하죠. 어떤 눈금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거나 낮은 것 없이 모두 똑같은 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유니폼 분포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만약 주사위 눈금이 어떤 값이 나올까에 대한 게임을 한다면 3에다 걸거나 뭐 1에다 거는 거 또는 6에다 거는 거 다 모든 이길 확률이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값에 베팅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아무 번호나 고르고 그냥 이기길 바라겠죠. 자, 그런데 주사위를 2번 던지고 그 평균 값에 베팅하는 게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값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 36가지입니다. 6개 곱하기 6개니까 총 36가지가 있죠. 이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과 1이 나오면 평균 1이 되고요. 뭐 2와 4가 나오면 그 평균은 3이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평균이 1이 되는 경우는 주사위가 모두 1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36가지 경우 중에 2번 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36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균 6도 마찬가지죠. 6과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6가지 중에 그런 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평균이 3.5가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평균이 3.5가 되는 경우는 처음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이 나오는 경우죠. 그럼 1 더하기 6, 7이니까 나누기 1을 하면은 3.5가 되겠죠. 또는 이제 뒤집어서 처음에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3.5가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와 5가 나오는 거, 또는 뒤집어서 5와 2가 나오는 거, 3과 4가 나오는 거, 4와 3이 나오는 거, 총 6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죠. 평균이 3이 되는 경우는 1, 5, 5, 1, 2, 4, 4, 2, 그리고 3, 3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총 5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평균 4도 마찬가지로 5가지 경우가 존재하죠. 즉 평균 3.5에서 가장 발생 확률이 높고요. 좌우로 갈수록 점점 확률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이 경우는 표본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완벽한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규 분포랑 좀 비슷한 아까 처음의 데이터보다는 훨씬 정규 분포와 비슷한 삼각형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더 증가시킬수록 그 평균 값들은 3.5를 중심으로 더 유려한 곡선이 나오는 더 유려한 곡선의 정규 분포 모양에 가까워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경우, 5번 던지는 경우, 10번 던지는 경우가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사위를 많이 던질수록, 즉 우리가 뽑는 표본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서 얻어지는 평균 값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다가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더 다양한 것들을 한번 조사해보면 여기 나오는 형태처럼 점점 샘플 사이즈가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의 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중심극한 정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심극한 정리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